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응용물리학과에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과학적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과학자라고 하는 거는 바로 창의의 그 과정이 이제 그게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의사가 아닌 거를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의사는 한 번 실수하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과학자는 실수가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창의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과학적 창의력이 뭔가 그리고 공학적 창의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과학적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거를 발견하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창의력 학원을 좀 다니고 싶은데 창의력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배우고 싶을 텐데 창의력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사실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 이제 제가 어떻게 과학자로서 길을 걷게 됐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저 간단한 소개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골인데 충북에 있는 어떤 그 지역에 저희 집 앞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제 금강에 백사장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언덕에 있는 집인데 상당히 멋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경부선 철도가 지나갑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두 가지 노래가 생각이 나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예. 그리고 기찻길역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이제 그런 전원적인 생활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여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요. 시골이니까 밤하늘이 깜깜하고 거기에서 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 초등학교지만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지만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뭐 수광년부터 뭐 굉장히 먼 수백 광년 이제 그런 굉장히 먼 거리인데 별들이 꽉꽉 찬 걸 보니까 야,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꿈이 나는 신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우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어린 나이에는 그 우주를 만든 뭔가 창조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창조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주를 이해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3 때 물리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꿈이 갑자기 바뀌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신학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오로지 성경 공부만 했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제 근데 중3 때 제가 상대성 이론에 대한 만화책을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놀랐고 저는 이제 지적으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물리학자가 돼야 되겠다. 왜냐면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자체가 우주 자체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대 과학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인슈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사람이 굉장한 창의력이 대가인데 어떻게 해서 창의적인 상호를 하게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굉장히 깊은 사고와 한 가지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상대성 이론이 태어나는데 언제부터 그게 생각이 시작이 되냐면은 아인슈타인이 15살 때 한 가지 문제 이제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거울을 가지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면 거울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시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알고 보면 그게 시시하지가 않은 게 만약에 이제 빛이 거울을 우리가 눈에 본다고 하는 거는 빛이 우리 얼굴에 맞고 거울을 맞은 다음에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빛의 속력으로 이제 달려간다기 되면 얼굴을 맞은 다음에 이 맞은 빛이 거울로 갈 때 거울은 빛의 속도로 멀어지니까 이게 과연 거울에 빛이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15살 때부터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거듭하다가 27살 때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은 상당한 고민을 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창의력은 뭐냐? 창의력은 당연한 곳에서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질문을 발견할 때 거기서 창의력이 탄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창의력은 문제 해결 능력과 결합될 때 이게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자체가 과학적 창의력이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거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 그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뭔가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길을 가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창의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그 과학적 창의력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공학적 창의력은 또 다릅니다. 약간 공학적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 만들어내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한번 보시면은요, 돌도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270만 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가 2300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를 거쳐가지고 1700년대 후반에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나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은 거의 기술 발전이 안 되고 있다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기술이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술의 융합에서 와요. 그러니까 융합에서 오는데, 그 뿌리가 하나에서 이제 그 나무 한 줄기에서 이제 뿌리가 뻗죠. 이제 뿌리가 뻗으면은 이제 두 가지가 되고,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여덟 가지가 되고, 이렇게 뿌리를 뻗을 텐데, 단순히 한 가지에서 뿌리를 뻗는 것도 있지만요, 요 뿌리가 다른 뿌리와 결합되는 그 조합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뿌리가 계속 성장해 나갈수록 그 조합의 수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기하급수적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하급수적보다 더 큰 게 이제 지수급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엄청난 속도로 이게 빠르게 기술이 성장이 되거든요. 그 근본적으로 기술이 빠르게 성장되는 이유는 기술이 융합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술의 융합은 그럼 융합을 하려면은 뭔가 이게 서로 다른 것이 합쳐져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브레인스토밍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에디슨이죠. 에디슨은 이제 그 전구를 발명할 때 그 기자가 질문했을 때, 아니 뭐 그렇게 수백 번 실험을 실패를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했을 때, 그 에디슨은 그런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나는 이제 그 실패를 한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 그 수백 가지 방법을 발견한 걸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양한 여러 가지 그 트라이얼 에러의 방식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오히려 트라이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AI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브레인스토밍과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부랑 대학교랑 석사를 이제 물리학을 했고요. 박사과정을 그 신소재공학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물리학을 할 때 시야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로지 이 세상에 물리학이 최고의 학문이고, 오로지 이 세상이 다 물리학으로만 학문이 이루어졌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신소재공학과로 박사과정을 딱 가보니까 이제 제 눈이 열린 거죠. 이제 굉장히 협소한 그 시각을 갖고 있다가 굉장히 크게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그 진정한 융합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좀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커리어를 쌓을 적에 다양한 그 커리어가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근데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협력이라는 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번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지사지로 내가 이 사람하고 협력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그 사람하고 협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내가 그 사람한테 협력을 통해서 내가 배울 거를 찾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아주 깊이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일단 갖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인간관계,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성이 나쁜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간성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럼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덕. 왜냐면은 저도 이제 어떤 사람하고 협력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도움되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덕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제 그 속된 말로 오지랖 넓게 자기 거를 다 포기해가면서 이거를 다 다른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거의 그 가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거를 내 걸로 만드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협력의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창의력이 여러분들 그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를 그 발현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울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개성 존중이 필요하다. 이제 개성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죠. 논어에 보면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이제 그런 말이 논어에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진정한 창의력은 즐기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고 즐긴다고 하는 자체는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가 진정하게 좋아하는 게 뭔가 가장 아이가 문제가 되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없는 아이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데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만화책에 이제 그렇게 심취를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그 추리소설에 그렇게 심취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좋아하는 게 있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창의력이 바탕이 돼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개성을 존중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중3 때까지 제가 신학자가 꿈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고등학교 이제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상식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 자신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동안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남들만큼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앞서 나가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 내 목적은 오로지 이제 물리학자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로지 물리 수학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수학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적은 별로 안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물리 수학을 열심히 한 그 빛이 이제 대학교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만의 그 하나에 집중을 해도 저는 괜찮다. 요즘에 그 대학이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 가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한 가지를 진짜 뚫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동기부여거든요. 칭찬을 할 때 그냥 어떤 그 맹목적인 그런 칭찬이 아니라 나의 그 칭찬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성공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경험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과학자는 실패하는 게 직업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시작할 때 굉장히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패하는 게 확률이 10배 이상 높거든요. 실패하다면 이제 고뇌에 빠지죠. 너무 괴롭죠. 이건 내가 왜 이랬나. 그동안의 시간은 내가 노력은 뭔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실패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막 뭐라고 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제 댓글을 엄청나게 악성 댓글을 막 달아서 이제 거기에 단련된 그 연예인들처럼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실패에 이제 둔감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실패의 경험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과정은 실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결과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제 저런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실패를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실패의 그 경험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 결과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결과마저 실패를 하면 그 사람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성공하기 위해서 과정을 굉장히 실패를 많이 반복을 해야 되고요. 그 과정을 그 결과를 딱 성공시켰을 때 그게 머릿속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라는 입력이 머릿속에 팍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성공의 그 경험을 가지고서 계속 이게 발전돼서 더 높은 성공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그 가장 창의력이 그 저 개인적으로는 높았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7년도에 제가 삼성전자 이거 S전자 말을 했는데 S전자 연구원으로 이제 취업됐을 때가 가장 그때 창의력이 집중됐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입사를 할 적에 너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사할 적에 열을 전기로 바꾸는 재료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거는 50년 동안 해서 안 된 기술인데 뭐 네가 해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50년 동안 해서 안 된 거는 그 저기 안 되는 방법을 해서 그런 거고 나는 되는 방법을 하겠다.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임원분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너 그럼 1년만 해봐라. 1년만 해서 1년 동안 안 되면 이제 집어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50년 동안 안 된 기술을 1년 만에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난 이제 창의력이 발휘가 되면서 이제 진짜 하늘로부터 영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극한 상황에 빠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극한 상황에 빠져보면 거기에서 뭔가 자기 창의력이 발현됩니다. 여러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그 시험 기간에 그 저기 벼락치기 공부를 할 때 엄청난 집중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할 적에요. 다양한 그 토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협업 이제 그런 것들 중요하고 자신만의 그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노하우를 스스로 개발해야 돼야 된다.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마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